절박하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진짜 엄청 진지하게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절박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쨌든 본인의 무능과 과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락으로 떨어진 쪽팔린 가장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저씨, 가장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쪽팔리다. 쪽팔리면 죽어야 되고 명예를 위해 자결을 하고 내 한몸 불살라서 더 큰 대의를 위해 살다 간다. 뭐 이런 철학도 아주 귀한 마인드이긴 합니다. 근데 창업을 얘기하고 그 창업을 통해서 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들, 솔직히 그 사람들은 자기 쪽팔린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무능하고 멍청한 군주 인조가 나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다는 건 간단합니다.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본인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처음에는 강화도로 도망을 갔다가 도망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남한산성에 발이 묶이게 된 거예요. 배는 고파, 병사들 추워서 막 동상 걸려, 싸우지도 못해, 도망도 못 가. 또 그곳에서는 윗대가리, 이 벼슬아치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요. 일단 치욕을 당하더라도 살고 봐야 된다는 이병헌파, 죽더라도 가오는 지켜야 된다는 김윤석파. 둘 다 너무 진심이니까 그 둘의 연기를 감탄하면서 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왕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멍청하고 무능해서 위기와 도탄에 빠지게 했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인조는 남한산성부터 송파 삼전동까지 걸어와서 머리를 9번 내리찍고 잘못됐다 항복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일단 살죠. 이 사건을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호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죽어나갔던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멍청하고 무능한 임금 선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외적들이 조선을 왜 못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결국 조선이 승리했는지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멍청하고 무능한 선조 때문이었습니다. 선조가 글쎄 이 누구보다 빨리 도망을 간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선조의 도망이에요. 왕의 도망이에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지 살겠다고 혼자 도망간 선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했다니, 이게 웃기잖아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략적 오판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방민족, 훗날 청나라가 되는 여진족의 존재였습니다. 조선군들은 사실 이슬람 하나 존재인데 갑자기 날쌔고 용맹한 여진족들이 막아선 다음에 더 이상 북진을 못하게 된 거죠. 둘째는 이순신의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당초에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리 싸움의 달인들을 이순신 앞에 가져다 놔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백길이 막히는 거니까. 지금처럼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급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한산 대첩과 명량 이후로 일본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의병의 존재였어요. 베트남이 미국을 이긴 게 이게 게릴라전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어찌 된 게 정규군보다 의병이 더 세고 승병이 더 셌던 겁니다. 뭐만 해보려고 하면 보급로 끊어버리고 치고 빠지고, 이게 일본군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외놈들 입장에선. 근데 가장 큰 오판은 바로 이 개전 초기의 이 선조의 행동이었는데, 그 일본 걔네들도 그 당시 전국시대였잖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뺏고 죽이고 성을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질만 하던 애들인데, 걔네 입장에서는 성을 지키는 성주가 도망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지면은 할복하고 죽든가 아니면 싸우다가 전사하든가 그렇게 해서 성을 차지하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개전 초기부터 선조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보급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한양까지 냅다 달려간 겁니다. 근데 한양에 도착을 하고 경복궁에 도착을 했는데 선조가 없어. 왕이 없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왕이 자기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걸 자기네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딱지 나니까 경복궁 다 태워버리고 화를 삭히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진짜 걔네들 입장에서 인생 꼬인 거죠. 선조가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일단 이순신도 싸울 시간이 생기고 의병을 조직할 시간도 생기고 북방에는 여진족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김훈의 소설이죠. 칼은 오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나와요. 근데 유추해보건데 이순신이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순신 입장에서도 이게 왕이 왕다워야지, 이게 무슨 왕이 도망이나 가고, 그러니까 왕명을 거슬고 한마디로 상관한테 대든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쪽팔리는데 자꾸 옳은 말만 하고 거기에 일까지 잘하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 나고 괘씸죄, 그래서 고문도 하고
하고 백의종군도 시킨 거죠. 근데 이순신 말고 원균을 내세웠다가 칠천량에서 완전히 완패해가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이순신을 그 삼도 수군 통제사로 대장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량대첩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선조 입장에서는 정말 이순신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끝까지 태클을 걸었으니까. 어쨌든 이 멍청하고 무능하지만 그렇게 도망을 가서 조선이 망하지 않고 결국 살 수 있었더라는 거죠. 쪽팔리다. 저는 한 달에 대리운전을 20번 이상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리기사님하고 가끔 얘기를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진짜 괜찮은 회사를 다녔거나 괜찮은 사업을 했거나 자영업을 했던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가장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 번도 안 타본 퀵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면서 대리기사를 하면서 어쨌든 생활비를 지금 집에 가져다 주면서 사는 거죠. 배달기사를 했다가 밤에는 대리기사 하는데 뭐 탁송도 하고 자기가 평소에 쪽팔리다 생각했던 것들을 개의치 않고 본인의 과오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답이 없는 가게에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살아가거나 좋은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지금 가정의 위기임에도 자신의 체면 깎이는 일을 안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위 있는 일을 하려고 막 쌈짓돈 만지작 대출 만지작 거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박하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진짜 엄청 진지하게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절박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쨌든 본인의 무능과 과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적인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겠지만 그렇게 탓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자신이 가장 최종 책임자인 가장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는 게 맞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가게에서 나와서 대리라도 뛰고 배달이라도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좋은 회사 다녔어도 잘렸으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전에 줬던 생활비를 차질 없이 주겠다는 생각으로 쪽이 팔리더라도 쪽을 무릅쓰고서라도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게 맞죠. 쪽 팔리는 죽겠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이미 책임져야 될 것 다 싸질러 놓고 죽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쪽팔리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일단 가정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다 걸고 사는 자영업자들, 창업가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쪽이 팔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일단 요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양쪽으로 나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두 부류들을 본다는 거죠. 모쪼록 이 쪽팔림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같이 가족들이 살아남는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